안녕하세요. 대한중앙연구원 황효주입니다. 오늘은 소년 사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가 남는지, 그리고 입시나 취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먼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과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수사 경력표에 기록되어 장래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년원 송치 후에 학교 생활은 어떨지, 혹시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송치된 기간 동안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왜 학교에 안 나왔지? 라며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9호나 10호 송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어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시에서의 불이익도 있을까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입시에서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소년원 송치로 소년원 학교로 전학한 경우 입시 담당자가 이를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번째로 사관학교에서의 불이익은 어떨까요?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한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 사실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에서 소년 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처럼 특수한 기관에서는 소년원 송치 처분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취업에서의 불이익도 있나요?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담당자가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때 소년원 학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점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년 보호 처분 이후에 동종범죄와 상습범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범죄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원 송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 후 항고 가능성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에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표에 기록이 남고 이후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한중앙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